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로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승을 했다면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로 하루 만에 태세 전환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함께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내일 밤 발표 예정인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이 영향으로 소극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도 주도 테마는 부재하는 가운데 실적에 따른 개별적 뉴스에 따른 개별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2,512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10시경 2,500선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어제 대비 0.13% 내린 약보합권 2,510.06포인트로 2,510선 오늘도 지키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어제와 같은 매매 동향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고 기관은 의약품 업종과 금융업종을 가장 크게 담아냈습니다. 또 오늘 개인은 나 홀로 1,700억 원가량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하락세 보이면서 827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소폭 오르면서 어제 대비 0.76% 내린 835.85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나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1,6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오늘로 4거래일째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를 보였던 어제에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지난주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모두가 공존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환율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비 2원 50전 오르면서 1,323원 9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골든마우스 전문가 그리고 공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좀 다소 오랜만에 나오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드리는 연휴가 건데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연휴보다는 이제 제가 또 늦가기로 네. 코로나에 조금 정말요? 네, 코로나에 이제 걸리면서 이제 처음 걸리신 거예요? 처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하시는 슈퍼 말씀들이 네. 야 지금까지 너는 안 걸리다가 뭐 하다가 이제 걸렸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 어쨌든 시청자분들에게 KO 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KO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특징주로 제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인 GSE를 특징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GSE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도 갖고 왔던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저를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제가 이제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라는 이제 말들과 같이 우리가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워입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상 공급적인 측면이 이제 수요 측면을 따라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GSE가 또 천연가스 관련주가 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오늘 GSE도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가 그 가스 유통을 독점으로 하고 있던 것을 민간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 정말 상승 흐름들이 좋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SE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해준 모습이고,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24%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이제 장 마판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경기 침체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고 전쟁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GSE를 통해서도 항상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종목을 더 빨리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자리 자체가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하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좀 뒤에 이제 뒤로 좀 나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좀 강력하죠. 강력하게 네.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시간외에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 GSE가 또 시간외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GSE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특정 섹터 테마가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고 개별 장세가 좀 이어졌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라 하면은 또 사료 곡물 관련주들을 정말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료 곡물주들이 지금까지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그 날이었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도 사료주 곡물주들이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료 곡물주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GSE였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 도달 후 윗골이 닿으며 16% 오름세 마감 보였고요.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정부의 액화 천연가스 LNG 도매 시장에 이 민간 개방을 포함한 마련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과 함께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다양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네. 아무래도 KBG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네. 싶어서 요즘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 부품주. 관련주 네.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수가 좀 안 좋든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뭐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LG엔솔에서 배터리 양산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실리콘 이제 소재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로 같이 보자면은 이때부터였죠. 3월 7일부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3월 14일이네요. 3월 14일부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한 21선 부근만 뒤지면은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마이너스 한 8%까지 빠졌다가 8%에서 한 10%까지 빠졌다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40% 부분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음극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애경케미칼도 음극재 관련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1,900개 정도 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자동차 부품에 이어서 오늘 전기차 충전도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휴맥스라든지 디스플레이텍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죠. 이렇게 자동차는 아직 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수가 밀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부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KBG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 후에 26% 오름세 마감을 보였죠.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테슬라 실리콘 음극재 추진 소식이 강세를 보였고요. LG엔솔 배터리 양산 소식까지 모멘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떻게 보면은 네. 앵커님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너무나도 강조를 드렸던 섹터. 네, 리오프닝. 그렇죠. 네. 리오프닝이고 네. 이제 또 화장품 관련주일 그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은 저와도 좀 인연이 깊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저번 시즌에 이제 골든마우스를 이제 1등을 만들어준 종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한번 이 화장품 관련주 보면은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좀 GSE랑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두 종목이 이제 시간에서 두 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네. 다 터치를 해줬어요 지금. GSE랑 코스메카를 다 상한가를 터치를 해준 종목들인데 이게 제가 화장품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특히나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그러면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과 섹터는 어디냐, 이 포인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간 이유는 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1,400%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네.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안착을 해줬는데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즌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지고 왔었을 때는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또 파이프라인을 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상승했던 시기, 딱 요 시기가 딱 재료가 또 네옴시티 관련주였어요. 이 네옴시티 사비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국의 그 네. 리오프닝 바람이 불어오면서 두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엮였던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이제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런 테마도 테마지만 사실상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매수를 그리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잉그루드 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5%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고 너무 따분한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종종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정말 안 까먹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사실 이제 대만 발언의 이슈가 있으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자세를 잡고 있고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초입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리오프닝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은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리오프닝이 됐다 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과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근데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최근 주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이 종목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전문가님에게 많은 수익률 안겨드린 추천주기도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00% 올랐습니다. 화장품주 앞으로도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종목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대현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저도 화장품 관련주를 들고 네. 왔는데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오늘 28% 정도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건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네. 원태기도 오늘 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다가 18%, 19% 정도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네이버 역시 실적 발표하고 나서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00% 정도 좀 증가세를 보였었고 매출도 한 60% 정도 급등세를 좀 보인 만큼 근데 다만 월봉으로 본다면은 좀 박스권이 좀 눈에 띄었어요.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3,000원 부근에서 한 4,000원 부근까지 좀 맴돌고 있는 그런 박스권이었고 지속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코스나인도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유심 있게 보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2였습니다. 오늘 25%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죠.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앞선 코스메카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런 실적 발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유심히 보자고 동일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공대원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 네. 주가가 좀 많이 좀 요동을 치죠. 그쵸. 네, 지금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정부가 네. 앞으로 5월 달에서 한 6월 달 사이에 정책을 좀 발표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좀 매집해 놔서 발표할 때 거래량 터질 때 매도하는 전략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공대원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수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31일에 매수했던 SGNG 종목인데요. 원전 관련주로 4월 말부터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이번 주 모두 다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고 목요일 날 최고가 오르면서 12% 넘는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난 AS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 매도로 사인 주셨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왔을 때도 사실 그 목표 수익률을 터치를 했어요. 네. 터치를 했는데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너무 빠르게 그 목표 수익률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매도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보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제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또 한번 이제 SGNG가 다시 목표 수익률을 넘었어요. 재차 넘으면서 이제는 매도를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매도 주문을 걸어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원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질문일 수도 있지만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국빈 방문하면서 좀 좋은 성과나 이런 것들을 더 원전 쪽에서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주 친구들한테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 보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고 19,480원까지 찍어준 다음에 지금 15,520원까지 내려와 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전 친구 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재관중이라고 할 수 있는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씁쓸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화장품 관련주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 발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원전도 저는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GNG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관련주이긴 하지만 다른 원전 관련주 친구들에 비해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사실 같은 10%의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해도 지금 SGNG에도 10% 수익을 냈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각을 크게 받든 크게 부각을 받지 않든 우리는 결국 목표 수익률을 터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데 되도록이면 그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아직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공략을 들어가서 우리가 편하게 그 목표 수익률을 터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좋다. 그리고 원전을 보유를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리신 다음에 자리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략에 들어가시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24일에 매수했던 DLENC입니다. 지난 4월 26일,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매수 후에 최고가 터치하면서 36,600원까지 달성하면서 이 종목도 15%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네.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DLENC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저는 차트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중요해요. 차트는 중요하지만 골든마우스한테 있어서 차트는 그렇게 중요한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DLENC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매수한 구간이요. 제가 선을 그어 드리겠지만 요런 구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수했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고요. 매도했던 구간 자체가 이런 구간입니다. 네. 보시면 그냥 정말 뭐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리 자체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자리 지금 보시는데 무서우신가요? 무서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월봉상으로 큰 흐름을 볼 때 월봉을 보는데 월봉상에서 이런 자리 자체가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네. 매수 그 추천을 드렸던 거 또 뭐가 있었죠? GSE도 있었어요. 대체로 다 그렇게 그렇죠. 쓰셨잖아요. 대체로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체로 다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복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포인트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복귀를 안 하셨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편하게 정말 10% 15%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편하게 내가 정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냥 매도 주문만 걸어두면은 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DLNC도 요런 거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차트로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혼자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거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틀려지고 수익금이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골든마우스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또 편안하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종목 SGNG도 마찬가지고 DLENC도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수익 내는 종목들 추천 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목표 수익률 뛰어넘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 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바로 다음 날 수익률 달성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음 주 내로도 도달할 것을 예상 주셨고요. 네. 어제도 장중에 12% 보였고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 네. 솔루션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 자체도 5%밖에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단시간 안에 5%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TV 방송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 주문을 좀 미리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 그러니까 정말 1분, 2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뭐 100%, 200% 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률 자체가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 시작 전이나 아니면은 정말 장 시작하고 나서 1, 2분만 시간을 내주시고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시고 다르게 편하게 일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12% 이제 쭉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이제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와 주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또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네. 이 데이터 관련주 친구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소프트센입니다. 주식 분할 후에 거래 재개된 종목인데요.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자, 소프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네. 액면 분할하라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주식 계좌를 열어봤을 때 계산이 되셨을 거예요. 이미 그 증권사 쪽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금액 자체가 이렇구나. 근데 이제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센 자체가 액면 분할을 한 게 악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단지 소프트센의 우선주의 상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상장 조건 자체가 우선주가 이제 20만 주예요. 20만 주. 근데 소프트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4만 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6만 주 정도가 부족했던 건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부터
액면 분할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가이드라인도 좀 새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근데 사실 하향 조정은 했지만 그러니까 하향 조정은 했고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왜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해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챗GPT 또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대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거를 보전을 하고 그거를 사람이 아닌 AI 또 챗GPT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냥 우리는 욕할 수가 없어요. 시대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고 뒤처진다라면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죠. 네. MP3 플레이어 그리고 맞아요. 이런 것들 네. 정말 역사 속으로 없어졌다고. 사라진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 당연하듯이 등굣길이나 아니면 출근길에 이어폰 끼고 사용하던 제품들 지금 사용하시나요? 안 사용해요. 다 스마트폰에 멜론 듣고 뭐 유튜브 듣고 뭐 요런 지니뮤직 듣고 요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챗GPT 다 모든 기업들에서 다 사용하고 사용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단지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지금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손절가는 580원을 하향 조정하고요. 아직 요 조정이 좀 끝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러니까 2차 매수에 할 때 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센 액면 분할 후 손절가 변경했습니다. 하향 조정해서 58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추가로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 시스템스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12,300원 지지선 제시해드리면서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해보자 의견 주셨고 오늘 장중에 15% 상승 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더 오를까요? 일단 SP 네. 시스템스를 설명하기 전에 그때 지난 방송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전기차가 잘 가고 전기차 부품이 잘 가고 자동차 부품 잘 갈 때 결국에는 그거를 만드는 건 나중에 로봇이 부각이 돼서 네. 로봇주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현대차에서 공시가 나왔죠. 울산 공장에 한 2조 정도를 하반기쯤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를 전기차를 만들 때 로봇으로 좀 자동화, 상용화를 한다고 해서 오늘 좀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좀 투심이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4월 19일 날부터 좀 단기 지지선 부근을 21선 부근을 다 이탈을 하면서 좀 투심이 좀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투심이 좀 개선된 흐름이었고 주봉상 일봉상은 이탈했지만 그때 주봉을 보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스권을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12,400원 부근에서 15,300원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와서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하면은 뭐 23% 정도 급등세를 보였네요. 들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은 좀 박스권을 좀 띄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오늘 15,000원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올 때 12,4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15,000원 선 보유하셨다면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부품들 잘 가면 로봇 관련주 잘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T-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오늘 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에는 모두 플러스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 또 8%나 오르기도 했는데요. T-로보틱스는 좀 상승력이 좀 부족했네요. 네, 이것만 빠지더라고요, 유독. 네. 나머지는 뭐 다 레인보우라든지 네. 나머지 관련주들은 잘 가는데 요것만 유독 좀 힘이 없는 흐름이었고, 근데 다만 과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본다면은 과거에 눌림을 줄 때도 이 구간에 또 한 4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오름세를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 뒤에도 눌림 줄 때도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21선 부근에서 맴돌다가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었죠. 예, 과거 기록을 참고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가 또 다시 21선 부근인데 한 2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는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주봉상 본다면은 지금 몸통 부근까지 본다면은 13,900원 부근에서 지금 15,600원 부근까지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은 이번 주까지는 좀 이것도 박스권 얘기하면서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속적으로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기 때문에 17,000원까지는 보이지만은 일단 이번 주까지 좀 흐름 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더 지켜보는 것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AS 때 좀 불안한 시장 장세와 맞춰서 정리해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네, 3거래일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네, 아니다 다를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이제 매도 사인 주시고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좀 웬만하면 시장에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는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CPI를 앞두거나 그쵸. 혹은 PPI를 앞두거나 혹은 이제 FOMC 금리 인상 발표를 좀 앞두거나 이런 빅 이벤트 파월 의장이 좀 연설을 앞두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좀 밀리는데 지금 현재 내일 이제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죠. 물가가 예상치보다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일단 강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21선을 네. 일봉상 좀 이탈하는 흐름이지만은 다만 이제 주봉을 본다면은 전고가 부근이 지지 라인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한 요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돌파를 못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한 요 부근이기 때문에 네. 다만 4,900원 부근 4,900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4,900원에서 한 5,000원 부근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CPI 결과도 좀 보고 나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곳하다 전고점 라인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셨다면 4,900원, 5,000원 라인 지켜보시고요. 내일 밤 발표 예정인 CPI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수익률 34% 달성 후에 지난주 목요일 AS 때 리스크 차원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네.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네,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네. 범퍼라든지 뭐 플라스틱으로 친환경으로 만들고 현대나 기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지금 공장을 지속적으로 좀 건설한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일봉상 차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단기 이평선을 좀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고 지금 지난 이제 지지선 구간인 한 6,000원 부근까지는 지속적으로 눌리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하고 네. 있으신 분들은 홀딩 의견,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나 혹은 뭐 전기차 부품주 관련 업종들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뭐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조차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지속적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함께 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네. 약간 감이 오십니까? 앵커님? 뭐 리오프닝이나 경기 민감주나 아닌가요? 역시 정확하십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또 테린 포장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제가 오늘 특징주 GSE를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워입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는 쉽게 잡히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특히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테린 포장을 말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친구들 보면은 GSE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일사료 친구도 그렇고 네. 제가 뭐 친구라는 표현을 좋아해가지고 친구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표현보다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그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끝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은 없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상승이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 뒤로는 이제 조정을 받고 눌림을 받는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바닥을 찍게 되면은 새로운 재료가 돌아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조정을 한 지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특히나 테린 포장 같은 경우 이 제지 관련주 애들은요. 작년 5월부터 해서 펄프 가격이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끊임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어요. 펄프 네.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린 포장뿐만 아니라 이게 무린 페이퍼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무린 그룹에 여기 딱 보이시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2월 28일 날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고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고 이제 다시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도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거는 영업이익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지 관련 친구들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지 관련주 친구들의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같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테린 포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되게 관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세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글로벌세아가 쌍용건설을 인수합니다. 근데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가 이제 두바이의 투자청이에요. ICD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PIF라면은 이제 두바이의 국부펀드라면은 이제 I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최대 주주, ICD의 최대 주주로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세아 쌍용건설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도 부각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두바이인데 무슨 네옴시티 부각을 받아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세아의 상장사가 테린 포장이랑 이제 인디에프예요. 여러분들 인디에프면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사비 관련주로 엮였었거든요. 작년 11월에. 그러면서 이 인디에프가 지금 보시면 519원 하던 동전주가 2,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계열사인데 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실적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테린 포장은 이제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안정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이 친구도 네옴시티 수혜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테린 포장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5%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2,95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주, 재질 관련 테린 포장 들어봤습니다. 펄프 가격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옴시드 수혜 재료까지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2,950원, 손절가 2,3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네.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번에도 로봇. 네. 전반적으로 4월 27일 날 지능형 이제 로봇법이 좀 개정안을 좀 통과가 되면서 네.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4월 27일부터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로봇주들이.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오름세를 지수가 좀 밀려도 로봇주가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지능형 로봇법이 좀 개정안이 될 때 주 내용이 지금 실외에 걸어 다닐 때 뭐 로봇을 본 적이 없죠. 실외에 이제 이동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밝은 만큼 네. CPI를 좀 앞두고 나서 가장 좀 안전한 종목을 좀 들고 오지 않았나 싶고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네. 자, 이날이 4월 27일이에요. 이날이 4월 27일이고 이때부터 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다른 관련주도 다 비슷합니다. 네, 이때부터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이 2030년도까지 한 1,60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투자를 해서 성장세가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CPI 앞두고 좀 안전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 수익률은 한 5% 정도 잡고 단기적으로 5% 정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로봇 관련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4월 말 지능형 로봇법 통과 재료와 함께 로봇주들 고개를 들었는데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이름과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